네,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이완타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은 오늘도 한 7%가량 급락입니다. 시장이 그냥 하방으로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상해가 5178에서 오늘 3000도 깨고요. 지금 장중에 2984까지 갔다가 약간 지금 다시 또 회복 시도 나와 있는데요. 200일선이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주추세가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3000선이 일단 좀 깨져서 내려갔습니다. 자, 먼저 시황 좀 전해 주시죠. 네, 중국 주식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전장 기준으로 상승했던 업종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보험, 그리고 공항, 은행 업종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만, 하락 업종으로는 항공, 우주, 그리고 석유와 철강 업종들이 가격 제한폭 수준까지 업종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랬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3,500포인트만 들어오면은, 작동되던 기관성 자금들이 이번에는 좀 상당히 좀 미약하게 나오는 모습들과 앞으로의 매수 계획들 정도 수준에 그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개인의 투매성 매도 물량들이 지금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매수세로 일단 좀 지목이 돼서 나왔던 이슈라고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A주 40개사에서 대주주 및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의 지분 확대를 공시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는 점들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실망이 일단 좀 강했던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반등세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의 이러한 좀 그동안 있어 왔었던 모습들과 같이 3,500포인트에서 나왔던 모습들과 같이 이번 포인트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자금 유입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전망들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 그림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약간 그런 흐름들이 좀 없는 상황에서의 투매성 자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한국 증시는 고점에서 사실 한국도 근데 30%까지 밀렸던 것은 아닌데 오히려 낙폭으로 보면 중국이 낙폭 과대 컨셉으로는 반등이 나왔어야 되고 우리는 좀 더 밀릴 수도 그러니까 밀렸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래소랑 코스닥보다 중국은 고점에서 지금 30% 이상 급락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경기 부양이나 증시 부양책을 쓰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약간의 비관론적인 외신도 좀 있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외신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관제금융에 대한 약간의 좀 불신에 섞인 그런 자금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도는 그런 속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후강통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모습들은 조금 약간 다른 모습들로 일단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후강통 외국인 일일 한도가 대략적으로 64% 정도 소진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후강통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한도가 하루하루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에 살 수 있었던 모습, 그 한도에서 64%를 소진하면서 대략적으로 100억 위안 정도를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3,500포인트 근감만 되면은 외국인들이 후강통 쿼터를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을 일단 좀 연출시켰었는데 이번에 3,500포인트가 깨지는 모습들과 함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모습들이 일단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 30% 정도의 1쿼터를 지금 소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에 매수했던 종목들,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좀 찾아볼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외국인들이 매매를 많이 했던 10개 종목들을 매일 거래소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10개 종목은 모두 다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모두 다 매도를 할 수도 있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전일에 나왔던 10개 종목들은 모두 다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중국 평안보험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중국 민생은행 상해국제공항에 대한 매수를 일단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오전장 기준으로 보험주와 그리고 공항주, 은행 업종들에 대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일 나왔던 매매 10위 안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4개 종목들이 은행 업종이라는 점들은
그 중국 증시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업종, 금융업종들에 대한 좀 일단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전략들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신용에 대한 우려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중국 현지 직계치하고요. 또 일부 기관의 직계치, 일부 또 외국계 IB의 직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잔고들은 사실 좀 저희가 믿을 만한 그런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릴 잔고는 무엇이냐면 상해와 심천에 대한 신용 잔고를 중국 거래소에서 일단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엑셀 파일을 받아가지고 이 표로 지금 해놓은 모습들인데요. 최근 들어 신용 잔고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증시가 상승을 할 때는 장외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증권사의 신용이 아니라 외부 업체들을 통해서 좀 레버리지를 높인 비율을 가지고 신용 잔고 가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비율들 자체는 집계가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수치 자체는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 물량들이 그 과거 장외 레버리지에 대한 물량들이 과거 이제 최대 레버리지를 10배 이상 쓸 수가 있는 흐름들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 증권 증감위 입장에서 규제를 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의 하락에서는 이 물량들은 사실 상당 부분 다 털려나가고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증권사 자체 물량들만을 이제 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물량들의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 신용잔고 물량들이 대부분 일단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대략적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신용잔고가 털려나가고 있으면서 증시가 급락이 나오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개인 투자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투매는 지금 개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들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일부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까지도 일단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중국 국부 펀드들을 통해서 주식 매입들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최근의 하락들은 개인의 신용 물량들에 털리면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개인들에 대한 담보 유지 비율들이 지금 채우지를 못하게 되었었고요. 그 물량들에 의한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 11월 달 후강통 시행 직후의 신용잔고 물량들까지는 지금 다 털어내지는 못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올해 4월 달까지의 물량들은 지금 거의 다 털려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더 시간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인들의 신용잔고 물량들이 다 털려나가고 있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도세들은 어느 정도 좀 상세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손실이 과대해졌을 경우 투매는 자제가 될 가능성들이 좀 높고요. 지금 반대 매매 물량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성향들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신용 물량들만 일단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주가의 하락은 일정 부분 멈출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에 대한 설문지수 관련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PMI는 사실 뭐 중소업체들 컨센서스 집계했던 거는 뭐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래도 PMI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다른 궤적, 좀 개선세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좀 상이하게 나오는 부분 또 관련해서 어떤 종목군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의 제조업 PMI는 그동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중국의 서비스업 PMI 지수는 일단 또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또 추가적으로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수치들까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좀 가보시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의 GDP에서 중국의 GDP 내에서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서비스업 PMI, 서비스업이 지금 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은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GDP 내외의 PMI를 볼 때 조금 더 중요하게 판단할 것은 서비스업이란 이야기가 될 텐데요. 서비스업 PMI 지수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조업 PMI 지수가 왜 이렇게 좀 증시에서 좀 부각이 되느냐에 대한 요인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국의 상위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제조업 비중이 대략적으로 6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비중들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GDP 내에서의 비중은 이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역전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만, 지금 증시 내에서는 제조업이 아직도 조금 더 상당 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은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은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던 은행주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들이 좀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이제 다음 반등에서의 투자 기회를 잡아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우통버스, 이 종목 좀 하나 좀 살펴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우통버스 같은 경우는 전기 버스를 일단 생산을 해내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종목 9위에 좀 올라와 있던 종목이긴 합니다. 오늘 반기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정주 우통버스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정주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정주시 재정부에서 이 회사에다가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약 30억 위안들을 이제 지급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중국의 대기 환경 관련된 이슈에서도 상당히 조금 중요한 핵심 회사로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좀 관심 정도를 일단 좀 두고 있어 보실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2960선까지 조금 더 한 30포인트 이상 방송하는 중간에도 좀 내려와 있습니다. 7.7% 지금 급락권인데요. 하지만 거래는 또 죽어 있습니다.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사거래일 남은 지금 8월 증시를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하면 중국 상해는 고점에서 무려 3개월 연속으로 긴 음봉을 맞는 하락 음봉 출현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이미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만, 또 52주 저점 대비로는 한 30% 이상 좀 급등해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황인데요. 자, 마감 우리 전략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으로 좀 매매 임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기술적인 모습들을 한번 같이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상해 지수에 대한 이제 좀 구조도다라는 추세적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그어드렸던 라인들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 구간 내에서 약간의 보수적인 의견들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이 구간, 과거의 기간성 자금들, 중국의 정책성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던 이 라인대에 대한 지지가 좀 상당히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자금 유입이 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줬는데, 자금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과거 이때 당시에 중국의 GDP 레이셔를 좀 챙겨본다라고 하면 100%에 육박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70% 정도의 GDP 레이셔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이제부터는 생겨나가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텐진항이 지금 폭발을 한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북한 관련 이슈에 모든 집중들이 지도부들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에 대한 집중은 증시보다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그 텐진항 폭발 사고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 때문에 기관성 자금들에 대한 유입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증시 부양 정책들이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 구간은 가격 메리트가 생겨 있는 자리 정도 수준으로만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지금 단기간의 홀드는 지금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신규 매수 전략들은 이러한 좀 어느 정도 중국 내 큰 이슈들이 마무리된 다음으로 좀 밀어놓고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